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이과학대학교 간호대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간호가 필요한 상황들과 이를 대처하는 기본 간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론으로 학습해보고 실제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하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질환이에요. 일반 질환은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요.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흔한데요. 첫 번째는 고체온이에요. 고체온, 고열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막 체온으로 쟀을 때 37도 5분 이상의 열은 이제 고체온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성인의 경우에는 37도 5분 정도 조금 넘어가고 38도까지는 참을만한 열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동의 경우, 특히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굉장히 열에 취약하거든요. 아동들이 열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요, 심하면 열성 경련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해열제를 복용시켜주고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동들이 고체온으로 보건실에 방문을 했을 때는요, 가벼운 복장으로 이제 환희를 시켜주고 가능하다면 태피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더 중요한 건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해열제를 용법에 따라서 복용시켜주는 게 보건선생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매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매니지하지 않고 이미 열성 경련이라든지 열성 경련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간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발작이나 열성 경련 모두 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의식이 소실되고요. 굳은 몸, 거품 묻은 입, 호흡곤란 이런 주된 증상들을 보이는데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억지로 무언가를 제지시키고 이런 경련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해요. 2차적인 손상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에게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 같은 데에서 다른 외상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런 경련을 하다가 혀라든지 아니 이물질이 목 뒤로 넘어가서 질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절대 억지로 잡거나 힘으로 누르지 않고요. 기도 확보를 해주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거나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다라고 하면 고개를 옆으로 틀어줘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입을 앙 물고 있다고 해서 손을 넣는다든지 구강 내에 물질을 삽입해 준다든지 아니면 좀 깨워보라고 물을 먹인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동에게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고요. 자, 이제 경련은 보통 3분에서 5분, 길면 5분 정도에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멈춰요. 그럴 때 이제 멈추고 나면 의식을 좀 확인을 해보고요. 한번 경련 발작이 일어나고 나면요. 굉장히 아동들이 어지러워하고 기력 저하를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후에는 좀 아동을 이동시킨 다음에 휴식을 좀 취하게 해주고 낙상을 주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이런 경련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식발작이에요. 요즘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천식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천식의 주된 증상이죠. 쌕쌕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기관지 천명음, 그 다음에 이제 천식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게 호흡 곤란이고요. 그 다음에 기침, 빈호흡, 그 다음에 이렇게 기침을 자주 하게 되면 맥박이 빨라지고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제 호흡을 못하는 증거로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심하면 발작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일단은 아동을 조금 진정시키고 조이는 옷들은 풀어준 상태로 편하게 호흡을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그렇게 해도 잘 발작이 진정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 보통 천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이제 기관지 확장제라고 본인들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약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품들을 재빠르게 흡입시켜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흡입시켜주는 걸 가장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워낙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기 때문에 119 신고라든지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천식이라든지 이렇게 간질발작이 있는 하나들은, 그리고 아동들은 우리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흡입하는 약물이 있으면 꼭 휴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건실에서도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혈당이에요. 우리가 혈당은 보통 80에서 110 사이를 유지하는데요.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 잘 먹지 않거나 마른 아동들이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혈당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혈당 검사를 했을 때 혈당이 50 이하로 측정이 되고요. 이렇게 50 이하로 측정이 되면 식은땀이 난다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한다거나 간혹 가다가는 실신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너무 심하면 경련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증상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원인이 어떤 건지 모르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한번 혈당 검사를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응급실에 환자가 무의식 상태라든지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오면 우리가 반드시 혈당 체크를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져 있으면 일단 혈당을 올려주는 응급처치를 먼저 해주면 환자가 확실히 의식이 깨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아동의 경우에 이런 혈당이 떨어진 모습을 좀 보였다 하면 요구르트라든지 주스, 의식이 있는 경우에 요구르트, 주스, 초콜릿, 사탕 같은 걸 좀 당분을 먹게 해서 15분 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이렇게 저혈당에 한번 빠지는 아동들이 단순하게 잘 못 먹어서 일시적으로 온 저혈당이라면 괜찮지만요. 한 번 저혈당이 오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저혈당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번째는 과호흡이에요. 과호흡은 사실 원인이 없어요. 어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다가 너무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과호흡을 했을 때는 우리가 숨이 갑자기 가쁘게 하면서 호흡수가 많아지고 하면서 산소를 많이 마시고 뱉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몸속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면서 어지러움증이 발생하고 빈호흡이 발생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때 이미 이산화탄소가 몸에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는 몸 안에 다시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데요. 일단은 과호흡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과호흡을 하는 환자는 매우 힘들겠지만 조금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하다 보면요. 다시 이산화탄소가 정상 수치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그 정상 수치로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흡은 편해지게 돼요. 본인이 호흡이 불편하니까 계속 가쁜 호흡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가쁜 호흡을 하면 할수록 이산화탄소가 더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천천히 호흡을 하라고 해주고, 하지만 이래도 진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급할 때에는 비닐봉지라든지 종이를 입에 이렇게 씌워줘서 본인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실 수 있도록 재호흡을 권유해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내뱉은 공기를 다시 마시는 이 부분은 이미 연구에서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안락한 공간에서 호흡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안 넣었죠?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해요. 자, 아나필락시스는 굉장히 응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크게 잘 보려고 하고요. 왜 이렇게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려고 하냐면 아나필락시스야말로 알레르기, 두드러기 이런 거 우리가 갑작스러운 쇼크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 사망까지 이르는 아주 무서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특정 물질, 근데 우리가 주로는 약물이요. 항생제, 진통제 같은 약물과 또는 벌에 쏘인다거나 곤충에 쏘인다거나 달걀 먹는 거, 해산물 먹는 거, 과일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건요. 진짜 조금만 접촉을 해도 전신에 걸쳐서 증상이 발생을 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그래서 급성기 반응은요, 정말 닿자마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1시간 이내에 보통 증상이 나타나고, 오늘은 괜찮은데 갑자기 내일이나 내일 모레 증상이 발생하는 지연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증상이고요. 주된 증상은 이제 기침이나 흉통, 입과 손발 저림도 있는데요. 대부분 두드러기, 발진, 그다음 간지러움, 그다음 부종이 가장 큰 아나필락시스 샥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보이는 두드러지는 증상이고요. 이게 심해지면 호흡곤란, 저혈압, 의식소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방은 사실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정에서 이제 충분히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응급실에 오면요. 이런 환자들은 바로 모니터링을 해서 에피네프린, 심장을 움직이는 약인데요. 그 1mg 에피네프린을 다 쓰진 않고요. 0.3mg 소량을 근육 주사하면요. 이 아나필락시스 샥의 단계가 갑자기 확 완화되면서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이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혈당 환자를 만났을 때, 저혈당은 혈당치가 50mg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저혈당의 증상으로는 배고픔, 쇠약, 신경과민, 감정의 불안정, 식은땀, 두통 등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심장박동이 세지고 걷기 곤란해지고 피부가 차갑고 끈적끈적해지는 중증의 증상, 더 심해지면 정신경련과 혼수 상태에 빠지고 지속될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혈당 환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혈당을 측정하여 60mg 이하인 경우 휴식을 취하면서 15에서 20mg 정도의 당질을 섭취하게 합니다. 10에서 15분 뒤에 혈당을 측정하여 여전히 60mg 이하이면 15g 정도의 당질을 한 번 더 섭취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는 저혈당 환자일 경우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음식을 먹이지 말고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경구 또는 주사를 통해 포도당을 투여하면 10에서 15분 안에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간질발작 환자를 만났을 때, 간질발작이란 고열 등의 특별한 유발 인자가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작을 하는 만성적 질환을 말합니다. 간질의 증상은 여러 가지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경련, 구역질 등 단순한 발작부터 복잡한 운동 양상과 의식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발작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발작이 자연적으로 멎을 때까지 가만히 있도록 합니다. 인공호흡 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자를 바닥에 편안하게 눕히고 옷에 단추나 혁대 등을 풀어 느슨하게 해줍니다. 주위에 있는 딱딱하거나 날카롭거나 뜨거운 물체를 치우고 머리 아래에 방석이나 부드러운 담요 등을 놓아 발작 중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를 옆으로 눕게 하여 입에 고인 침이나 타액이 옆으로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발작 발생 시 대체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옆으로 눕히거나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 입안의 분비물에 의해 질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작 중에 절대로 환자의 입 안에 무언가를 넣지 않습니다. 발작이 끝난 후에 환자는 반드시 쉬거나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 비틀거리고 혼동하고 불안해한다면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어린이일 경우 빨리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다음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에 쏘여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예시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물질의 노출과 섭취, 투약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 피부, 호흡기, 심장, 혈관계, 전신, 소화기, 신경에 급격하게 증상이 올 수 있다. 그 원인에는 식품이 가장 흔하고 곤충독, 약물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의 치료제는 에피네프린이다. 아나필락시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다. 비의료인의 경우 우선 대상자를 만날 시 대상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도록 하고 의식 상태와 호흡, 맥박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119나 주변의 도움을 청합니다. 다음은 의료인의 경우입니다. 의료인의 경우 에피네프린이 준비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이후 시간을 기록합니다. 환자의 다리를 올려서 혈액순환을 유지합니다. 환자에게 산소가 많이 부족한 경우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길이나 학교에서 이런 증상으로 쓰러지는 걸 보았을 때 수행해 줄 수 있겠죠? 영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해 보세요. 다음에 만나요.